네, 미국 대선의 1차 분수령으로 불렸던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현지 시각으로 5일 6차 경선이 전해드린 대로 치러졌습니다. 네, 지역별 경선 결과와 앞으로의 판세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과는 이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을 보면 이제 힐러리가 루이지애나고 샌더스가 캔자스, 네브래스카 각각 승리를 한 것 같고, 공화당에서 보면 이제 최소 두 곳을 테드 크루즈가 일단 가져가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힐러리 대세, 트럼프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뭐 지금 당장 단정 짓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캔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의 과거 전력을 보면요, 굉장히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유권자들이 강한 곳입니다. 예. 2008년도에는 허커비 주지사가 이겼었고, 2012년도에는 릭 산토름 전 상원 의원이 이겼었고요. 그래서 크루즈 의원이 이번에 캔사스를 이긴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를 보면은 미드웨스트 그 중부 쪽에서 약간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네. 뭐 네브라스카도 이번에 좀 넘어갈 것 같고. 근데 지금 3월 8일에 이제 미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사이즈의 이제 규모가 큰 이제 주인데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냐. 그리고 또 이곳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자동차 노조가 강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클린턴으로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고, 예. 그 다음은 이제 3월 15일 미니 슈퍼 튜즈데이라고 하는 이제 예.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 쭉 걸려 있는 데 그 날이 있는데, 예. 그때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누가 승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재밌는 뭐 전망이 예.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3월 15일 미니 튜즈데이에서 그때 이제 많이 이기지 못한다 하면은 예. 약간 복마전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클리블랜드 경선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뭐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요. 예.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하고요. 네. 또 오늘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살짝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까지는 공화당에서는 대세거든요. 그렇죠. 이를 두고 공화당 주류층의 고민이 참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예. 뭐 민주당 측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 예. 일단 트럼프 후보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유권자층이 저소득, 저교육 그리고 백인층입니다. 예. 근데 공화당의 전통적인 유권자들은 사실은 고소득,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백인층인데, 예. 그럼 본선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또 망언에 가까운 이 막말들이 이 네. 중도 유권자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예.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공화당 주류 측으로 분류가 되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시사가 트럼프는 가짜다 이런 네. 발언도 했고요. 존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2008년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국가 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위험하다. 이런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나 그럼 무소속까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네. 시사를 한 것 같아요. 글쎄 이것도 관심인데요. 무소속이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은 이렇게 뭐 시사를 했다지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면요,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강경하게 이제 나오니까 자기도 뭐 그러면 나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사실은 공화당 측에서도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정 반민주당 유권자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같이 공멸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물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한번 당해봐라 뭐 예. 이런 보복 심리에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선거 자금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사업가 출신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두 후보의 동북아 정책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힐러리 클린턴 하면 오바마 정부의 이제 초대 국무장관을 지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시아 회귀 전략 혹은 뭐 재균형 전략의 어떤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클린턴이 물러난 다음에 존 케리 이제 현 국무장관이 들어서면서 아시아 쪽에서 약간 중동 쪽으로 조금 초점이 더 옮겨간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금 아시아 쪽이 좀 재조명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태까지 발언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외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거의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어떤 미국의 보수주의자적인 어떤 발언들이 많고 중국하고 관세를 많이 물려야 된다. 뭐 러시아, 뭐 이란이나 뭐 이라크 쪽에 가서 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정말로 후보로 가시화가 된다면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트럼프 얘기를 저희가 좀 더 해보면 이게 많이 제기가 됐었죠. 안보 무임 승차론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근데 뭐 저희가 듣기엔 타당성 있는 발언은 아니었잖아요. 뭐 한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에서 뭐 반박한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절대 푼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제9차 한미 방위 분담 이제 재협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마 1년에 이제 뭐 주한미군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은 한 1조 원 이상을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뭐 그때 이제 재미교포 학생뿐 아니라 미국 쪽 대선 후보, 예를 들면 루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정치 웹사이트를 보면은 뭐 이렇게 팩트 체크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인기가 있으니까요. 뭐. 이 발언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미국인들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조율이 되고 있고 방위 분담은 어느 정도로 한국이 내고 미국이 내고 있고 전혀 몰라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자꾸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주장을 해서 외부의 적을 때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본선 후보가 된다면 이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다시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협정이 2018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까지는 뭐 다시 재협상을 하기 힘들고, 물론 이제 임기 중에 재협상의 기회가 한번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뭐 좀 더 높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 후보 당시에도 공약을 내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물론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원이 있고 또 하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안보 비용에 대해서 크게 큰 자세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기를 끌 수 있다. 그렇죠. 하는데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친하게 지내겠다는 발언을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이 전통 이제 미국의 뭐 우방국, 동맹국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뭐 멕시콘 이민자에 대한 얘기. 사실 멕시코도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거든요. 그리고 뭐 무슬림들을 뭐 입국을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뭐 사우디의 알 왈리드 왕자도 뭐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을 했고, 뭐 카메론 총리도 비난을 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우방 측의 어떤 그 수상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굉장히 적으로 돌리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사람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한 정치인이 푸틴이에요. 그래서 푸틴하고 사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전혀 좋은 관계가 아닌데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을 약간 좀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꼬이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어떤 기조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상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제 후보가 된다면은 공화당 측에서 이제 벼락치기 가외를 좀 시키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엔 클린턴 후보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대외 정책이 아시아 중심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조들을 가지고 있나요?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약간 자문단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이렇게 군사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저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클린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강경하고 군사력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2014년에 한 인터뷰에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이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강경하게 비난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해서요. 북한과 관련한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발언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야 될 그런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발언이에요. 뭐 북한 뭐 경제 제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10분 이용을 해야 된다.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중국이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중국이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제 루비오 의원입니다.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김정은 약간 이상하고 미친 사람이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루비오 의원이 사실 한 1,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좀 받은 인상이라든지 뭐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김지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